안녕하세요. 물리학 2. 오늘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2학년 물리학 1 시간에 물리학 2 범위까지 살짝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으로 선생님한테 물리학 1을 배운 학생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자기장에 대한 개념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자기장이라는 거는 필드라는 얘기예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이란 뜻이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관건인데, 자, 자기장의 방향은 먼저 자기장이니까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에 나침반을 쭈루룩 놓고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세기는 그 N극이 받는 자기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력은 1제곱미터당 자기력 선수 또는 자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I자에다가 동그란 표시하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있는데, 자, 이 자기장은 우리가 B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1제곱미터당 자기력 선수니까 제곱미터당, 이게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A라고 표시하고 면적 분의 자기력 선수, 자속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장식은 뒤에 전자기 유도에서 식 변형할 때 다시 한번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막대자석을 예로 들어서 막대자석 주위에는 이렇게 철가루를 놓으면은 요 오른쪽 그림처럼 선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걸 자기력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자기력선의 정의는 자기장 내에서 나침반에 아까 자기장이 뭐라 했지? 그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 했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쭈루룩 이어놓은 요 선들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력선은 자,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S극으로 나오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보고 어디가 N극인지 어디가 S극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석 내부에서는, 자석 내부 보세요. 자, 자기력선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지? S극에서 N극을 향한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석 내부는 그게 방향이 다르다는 거. 자, 또한 자기력선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한 지점에서 그은 요 접선, 요게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자기력선 간격을 보시면요. 자, 위에 그림에서 볼게요. 여기 자석에서 막 나온 이 부분은 굉장히 촘촘하고 멀어질수록 간격이 넓어지죠. 자, 이 지점 A, 이 지점 B라고 하면 자, A점보단 B점이 훨씬 더 간격이 자기력선 간의 간격이 넓죠.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석에서 가깝죠. 그때가 자기장의 세기는 큽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자기력선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다른 극끼리는 이어진 이런 자기력선 모양이 나타난다. 요거 물리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죠. 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먼저 볼 텐데, 자, 직선 도선은 우리가 뭐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었지? 직선 도선이 마치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도선의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오른손을 갖다 대세요.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오른손만 써요.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른손만 오로지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어느 방향? 그지? 전류 방향에다 맞춰놓고 도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그지?
자기장 방향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옳은 나사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엄지손가락은 무슨 방향?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 사실 요거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직선 도선에서는, 직선 전류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인 게 손이 편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때 자기장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전류 방향이 요 방향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자기장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생겨. 그죠? 자, 여러 개 생기는데 도선에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어디가 자기장이 더 셀까요? 상식적으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도선에 1A랑 10A랑 전류가 얼마큼 흐를 때가 더 세겠어요. 얘가 점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직선 도선을 자석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센 전류가 흐르면 센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자, 여기서 R이라는 건 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요 R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B는 R분의 I에 비례를 하고, 는 이라는 등호를 성립하기 위해서 상수 K를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 나란한 두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 모양을 볼게요. 자, 전류 방향 잘 보세요. 오른쪽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왼쪽 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자,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얘는 종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오른손 맞추세요. 전류 방향의 오른손. 지면 안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주면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돌지요. 오른쪽 거는. 자, 왼쪽 도선은 나오는 도선 그러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자, 도선과 도선 사이에서는 둘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자기장이 양쪽이 합성돼서 훨씬 센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자, 오른쪽도 지면 안쪽으로, 왼쪽도 지면 안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 도선의 바깥쪽은 시계 방향으로, 자, 왼쪽 도선의 바깥쪽은 역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자, 그럼 도선 안쪽을 보세요. 도선과 도선 사이는 왼쪽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시계 방향인데 오른쪽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어때요? 반시계 방향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력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도선과 도선 사이에 자기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긴다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도 전류의 모양과 자기장 모양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밑에 정리해 볼게요. 세기가 같은 전류가 흐르는 두 직선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 경우, 요거죠. 각각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뭐 된다? 그지? 중첩돼서 가운데 부분은 상쇄돼서 자기력선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원형 도선인데 얘는 직선 도선 구부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때 또 마찬가지 뭐를 쓰면 된다? 그지? 오른손만 쓰면 되는데, 자, 오른손은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어요. 자, 요때는 엄지손가락에 뭘 맞추면 좋을까요? 이제 도선을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역시 전류 방향에 맞춰주시고요. 자, 맞추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선을 감싸주면 그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 된다? 그치?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감싸지겠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기 글씨가 오타가 났네요. 자, 그래서 이때 요 도선의 가운데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도선 이렇게 지면 있고 도선인데 도선이 요만큼 있을 때랑 이렇게 깊을 때 높이 올라왔을 때랑 A 도선이랑 B 도선이랑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누가 더 셀까요? 전류가 가까이서 흐르는 게 더 세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요 도선까지의 거리 아래에 반비례를 하고, 도선의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훨씬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얘도 옆에 상수가 붙는데 위에 있던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플래시 하나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인데, 자,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막 감아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석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자, 얘는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우리가 궁금해요. 자, 그걸 구할 거고, 자,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촘촘히 감아놔서 그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얘를 커다란 막대 자석 덩어리, 막대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편합니다. 자, 코일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물리학 원에서도 했듯이 이 그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라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철심에 코일을 감은 이런 형태가 그림에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림도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이걸로 먼저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자,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얘는 엄지손가락으로, 얘도 역시 오른손으로 이용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를 맞추려면 꾸불꾸불꾸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이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 코일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 방향이라고 해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고, 자석이라고 치면 N극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손 대시고요. 자, 밖에서 안으로 감싸주십시오. 그럼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자연히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예요? 그지? 왼쪽이죠. 그럼 그 방향이 무슨 극이 된다? N극. 반대 방향이 S극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얘는 자기장을 구할 때 어디 자기장을 구할 거냐면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왜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냐면,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지금까지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은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셌어요. 그렇다면 여기 내부의 자기장과 외부의 자기장 중에 누가 더 세겠어요? 그지? 바깥쪽보다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 안쪽이 훨씬 더 세겠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훨씬 더 세요.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같은 전류가 주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갖다 대도 사실 자기장 크기는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느 곳이나 항상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정한 값을 구하고자 중심에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물론 센 전류가 흐르면 세게 흐르겠죠. 그리고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더 세게 생기겠죠. 여기 글씨가 빠졌네요. 1m당 감긴 수가 N에 해당됩니다. 많이 감을수록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센 전류 흐를수록 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위에 있는 상수랑 다른 상수다 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말을 2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했어요.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자,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과 오른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